근묘화실과 원형 이정 이런데, 자, 이거를 우리가 배우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아주 정립을 딱 시켜버리자고요. 근묘화실 원형 이정은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으셨어. 오늘도 우리가 12운성, 반드시 12운성을 공부할 때는 근묘화실과 원형 이정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이렇게 배우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사주를 봤을 때 이런 걸 배우셨어. 아까 뭘 배우셨냐면, 이 을해라는 사람이 있고 병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듯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의 인성 모친이에요. 그렇죠? 모친의 동태는 사에 들어와 있어. 나하고 이 강예는 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나는 애시당초 모친의 어떠한 인간 모친의 인간관계를 보면 인연은 하지만 덕이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일주, 나의 사주 팔자 속에 보면 모친이 어떻게 벌써 돌아가셔야 될, 인연을 끊어야 될 이런 팔자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올 수도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들어올 수도, 희재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야, 병자가 이렇고 지금 을해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병자가 이렇지만 을해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병자에 을해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야. 근데 어느 쪽이 되었건 나의 모친의 동태는 전부 다 나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들어가더라. 이렇게 뭘로? 사절로 들어가더라. 그렇죠. 그럼 또 하나 이렇게 보자고. 어머니는 나에 비추어서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어머니는 우측이잖아. 여기잖아. 상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보니까 어머니가 어머니 자리에 있네요. 여기는 어머니가 어머니 자리에 없죠.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근묘화실이라고 하는 것은, 근은 뿌리 근이야, 묘는 쌍묘고, 꽃화자고, 실은 열매 실자고요. 이게 근묘화실인데, 근묘화실을 우리가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는 연주가 되고, 묘는 월주가 되고, 화는 일주, 실은 시주가 돼요. 이 얘기는 뭐 이런 얘기네. 다시 얘기해서 나의 일간이 있는, 뭐 정확하게 이렇게 쓰시자고요. 을해라고 이러한 사람을, 병자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을해라고 하고 딴딴딴딴 났을 때 근묘화실은 이거예요. 그렇죠? 이러길 근묘화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묘화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를 기준한 십성의, 아니면 육신의 어떤 육친이, 십성 육친이 어느 궁 자리에 놓여 있을까에 따라서 우리는 그 육친과 인연함에 있어서, 인연은 당연히 하겠지만 덕이 있고 없고, 기라고 흉하고, 육친의 관계, 심리의 관계, 사회적 관계를 논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궁이라고 하는 것은, 십성은 나를 기준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사주가 청기할까, 균형이 잡혔을까, 안정됐을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논거가 뭐냐면, 근묘화실이 잘 잡혀 있다고 한다면 있을 곳에 있고 없을 곳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나를 기준으로 나보다도 아래에 있어야 될 여명의 입장이 된다면, 자식이 예를 들어서 연주에 근에 와 있다거나, 거꾸로
부모가 나의 시주에 와 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어떻게 궁성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듯이 금묘화실은 우리가 한마디로 내가 놓여야 할 십성의 자리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리니까 이것을 우리가 궁성론이라고 한다. 궁은 집이야. 십성이 놓여, 그렇죠? 성은 십성이고 십성이 놓여 있어야 될 자리에 대한 이론이에요. 전혀 어려움이 없어. 그런데 이 십성은 금묘화실로는 우리가 차이가 시기적으로 본다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냐면 육식갑자 논법에 의해서 이거를 사주로 나누게 되면은 15년 주기가 나오잖아요. 이 주기를 금묘화실에다가 15년, 그 다음에 16에서부터 1에서부터 그렇고요. 16에서부터 30, 31에서 45, 46에서부터 일생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논해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예전에는 육식갑자의 꼭 60개의 인생 60이라고 했으니까 꼭 이렇게 60도 오래 사는 거죠. 대개 황제들이 40대가 평균 수명이야. 40이. 그런 거 비해서는 또 얼마나 또 60은 아주 그 행복할 일 같으면 잔치를 다 했겠어요. 근데 요즘 60에 잔치한다 그러면 거의 그렇죠. 근데 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공직자. 낙하산 공직자들. 있을 때 먹어야 되잖아. 엄청 여기도 먹어. 가보면은 속이 뻔해. 또 상관을 나서 할 얘기는 또 하잖아. 또 이렇게. 어쨌든 이 15년 주기술로 이렇게 금묘하시는 지금까지 나왔어요. 근데 맞지가 않아. 15년 주기설이. 절대 맞을 수가 없어. 왜? 지금 100세 시대니까요. 우리는 80세 뭐 9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다 100세예요. 시기가 그래. 그래서 이거 60은 애시당초 맞지가 않는 것이 하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금묘화실 말고 이번에는 원형 이정을 이제 논해 보시자고요. 원형 이정은 원형 이정론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무엇인가? 궁성론 금묘화실은 궁성론으로서 내가 사주팔자의 각각의 집의 십성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일간과의 또는 각각의 십성과 일간과의 육친의 관계에 대한, 그 다음에 사회적 심리적 어떤 관계에 대한 옳고 그름의 기륭을 우리가 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형이정은 궁성이 어디에 놓여 있건 간에 전혀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고 오직 그 육친의 시기적 동태만 논하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이 사람이 모친이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떡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원형 이정은 이 사람의 모친이 여기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시기에 늦공부 만학이 들어올 것이에요. 이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금묘화실은 궁이 있어야 될 자리에 대한 얘기를 해서 궁성론이라 하는 것에 비해서 원형 이정은 그 사람이 놓여있는 시기에 따른 동태를 논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시기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시기론. 그러니까 시기론과 궁성론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금묘화실론이 육식갑자에 의해서 15년 주기를 썼다고 한다면
원형 이정은 어떻게 나누냐면은 제일 처음에 원형 이정을 달리해서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 이것을 결국 네 가지로 나눠서 시기를 19년 주기로 쓰더라. 19년 주기. 그 이유인 즉슨 우리 19년마다 음력과 양력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날짜가 정확하게 일치하더라. 일치합니다.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예.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 참 그 예전에 이 원형 이정로를 만들 때부터 인생 19년 주기서를 써야 됩니다. 사주는 그걸 한번 예견했던 것 같아. 근데 어떤 근거에서 15년을 썼다는 얘기도 아무도 없어. 뭐냐? 60 갑자기 때문에 4분의 1 하니까 무조건 이렇다는 거야. 이게 근거도 없어, 뜬금도 없어. 근데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15년은 아니야. 그럼 무엇에 근거할까? 본 결과 19년 주기더라. 19년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맞아 떨어져요. 근데 이 속에서 그러니까 윤달 윤년이죠. 윤달 윤년이 되게 7번 들어와요. 되게 2.5년에 한 번씩 윤년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19년 주기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가 되네요. 같은 얘기라고 하더라도 원형 이정으로다가 우리가 이거를 연월 일주를 본다면 1세에서부터 19세, 형은 20세에서부터 38세, 이는 39세부터 57세, 정은 58세 이후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기가 노년을 46세 이후로 봤다고 한다면 금묘화시를 원형 이정은 58세부터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딱 퇴직한 나이부터야. 기가 막혀 이거 아주. 기가 막혀.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예전에 결혼을 우리가 일찍하네 늦게 하면 예전에 30살 때 늦게 한 거예요. 보통 16살 때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결혼한다 그러면은 38세 하면 늦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20세부터 결혼하죠, 지금은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다고 한다면 요 이제 중간에 딱 따져보면은 29부터 우리가 보통 일찍 결혼한다, 보통 결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38세까지 보통 33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하면 일찍, 여기 하면 늦게, 조금 더 늦게 하면 38세 이후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원형 이정은 우리가 어떤 시기를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형 이정을 굳이 얘기한다면은 우리는 이 시기론을 가지고 얘기해서 후천적인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원형 이정을 사용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성명학에 많이 써. 성명학의 그 사람의 인생 전반을 우리가 볼 때, 운세를 볼 때 이름을 가지고선, 그래서 당신은 원의 시기, 즉 유년기에, 형 청년기에, 이의 시기 장년기에, 정 노년기 인생 총평의 시기에 어떻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쓰는데, 이럴 때 쓰는 수리를 가지고서 선천수 또는 후천수가 있지만은 주로 후천수를 이용하더라. 왜? 선천수는 채라고 한다면 후천수는 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름도 개운법이 하나니까 그 사람의 어떤 사주명을 조금 더 좋게끔 개운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후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후천수는 목화 토금수를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쓰듯이 성명학에도 주로 원형 이정이 많이 쓰는데, 원형 이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잠깐 보시면은
지금 이 명리학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 금묘화실과 원형 이정에 대한 올바른 어떤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원형 이정조차도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대개 이 원형 이정은 언제냐 하면은 중국 송대 송나라 때 채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채구봉 원래 채침이에요, 이름이. 근데 호가 구봉이라서 채구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채구봉 전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채구봉 전집이 있어요. 요 채구봉 전집에 보면은 81수리에 관해서 얘기를 한답니다. 81수리에 관해서 얘기를 쭉 하는데, 이 수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기원전 4천년 5천년 전에 하도와 낙서라고 하는 것이 사망 5세 때 있었단 말이죠. 이때 하도 낙서는 둘 다 55진법 45진법을 갖다가 쓰는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뭐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고 막 유판처럼 이렇게 있는 것을 보셨을 거야 아마요. 이런 그림들이 주로 용마 거북의 등껍질 속에 벌써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 속에 보면은 이렇게 숫자가 그려져 있다, 이런 그림과 더불어서 숫자가 1, 3, 5, 7, 9, 4, 2, 8, 6 이래서 어느 쪽을 더해도 전부 다 15가 떨어지게끔 만드는 이 체계를 가지고 우리는 마방진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마방진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지금으로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숫자들이지만은, 이거를 이 당시에 용마의 거북의 등껍질 속에서 등 속에서 어떠한 수식과 어떤 이런 도식들을 보고서 81도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81수리를 처음에는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 놓고, 중국 사람 최고에 만들어 놓고선 그냥 버려진 책이었어요. 그러다가 청일전쟁 때 일본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상하고 야릇한 책이 있거든. 이걸 딱 갖다가 이 구마자키 겐오라고 하는 사람이, 구마자키 겐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가지고선 해설을 해요. 해설을 해 놓은 것이 원형 이정에 따른 81수리야. 근데 이걸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가져와서 마치 자기가 만든 책인 양 그렇게 쓰여졌어,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지금은 원형 이정을 논할 때 82수리를 최고봉이 책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이 책을 참 잘 발견해 갖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81수리도를 구마자키 겐오의 해석에 의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주로 이 수리 책에 보면 1수리, 2수리, 3수리 쭉 81수리까지 있어요. 이게 수리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김대한이에요. 요 김은 8획이라고 얘기하고 대는 3획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요 획과 획수가, 즉 획수 플러스 획수가 되면 이것을 우리가 수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리는 어떤 숫자의 이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숫자를 더하니까 11이 되네, 그렇죠? 11수리다. 획수와 수리는 전혀 틀려요. 수리는 획수가 더해진 거를 얘기한다. 그래서 1수리, 2수리, 8수리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수리 좋고 2수리 나쁘고 3수리 좋고 4수리 나쁘고 5, 6, 7, 8수리 좋고 9 나쁘고 10 나쁘고 11 좋고 12 나쁘고 쭉 해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40수리까지는 외워 놓으셔야 돼. 그런데 간단해. 뭐 그렇잖아요.
9 들어가면 나쁘고 4 들어가면 나쁘지 뭐. 근데 29 좋고 39 좋고 24 좋고 나머지는 전부 다 4는 9는 다 나빠. 0은 다 나쁘고. 뭐 간단한 2는 다 나쁘고 무조건. 뭐 간단하겠지, 그쵸?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이제 이 다음에 암호를 만들어 행운번호라고 해서 행운번호를 많죠. 비밀번호부터 무슨 뭐 하다못해 뭐 많아. 하여튼 전화번호부터 뭐 자동차 무슨 뭐 비밀번호, 그 다음에 도화의 비밀번호, 은행의 뭐 번호 너무너무 많아. 이거 만들 때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수리를 갖다가 쓰는데, 이렇게 원형이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시기에 따라서 어떤 것을 평가하는 시기지만은 주로 우리가 80일 수리를 쓸 때 이 원형 이정과 더불어서 성명학의 어떤 수리로서 많이 쓰인다고 하는 점에서 이 원형 이정의 이러한 원래의 어떠한 이 해설 또는 최고봉의 80일 수리를 바탕으로 해서 갖다 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근묘화실론으로다가 사주를 하나 풀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묘화실에 의해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을해예요. 을해를 놓고, 그런데 이 을해를 당연히 여기는 일주가 되겠습니다만 여명이 됐던 남명이 되겠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명이라고 보자고, 남명이라 해도 똑같습니다만 여명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얘 인성이 사로 놓여 있네요. 그렇죠? 나의 근묘화실은 나의 요 일지는 원래 누구 자리예요? 배우자 자리야. 근데 이 배우자가 어머니가 들어와 있어요. 배우자가 인성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배우자 자리에, 이 배우자 자리 인성은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도움은 되겠죠. 수생목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로 공부하거나 반듯한 직장을 잡은 사람하고 인연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 배우자 자리에 모친이 앉아 있다는 것은 남편보다는 나의 어머니한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먼저 의지하고 모든 것을 얘기하는 스타일들이야. 그럼 이 여자는 결혼하게 되면, 결혼 전에는 공부에 굉장히 매진했겠지만 결혼 후에는 남편보다는 어머니에 의존하는 그런 팔자들. 싸움은 어디로 가요? 친정으로 가는 거야. 그 중요한 얘기 있어. 남편하고 상담해야 하는데 부인하고 상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 남편의 엄마 사돈이잖아. 안 사돈. 그렇죠? 이 사람하고 둘이서 관계가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지. 기분 나쁘지. 왜 당신의 어머니는 왜 내 아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냐? 싸운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가지고 사돈 간의 갈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근묘화실은 내 일주에 벌써 여기에 있어야 돼. 처 아내가 돼 있을 자리 집에 어머니가 놓여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하고의 육친의 관계의 형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런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남명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이번에는 남명이라고 한다면 남자의 사주팔자에 누가 모친이 앉아있네요. 누가 있어야 돼? 배우자가 있어야 되잖아. 처자리에 모친이 앉아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부인하고의 관계 형성보다도 어머니하고 훨씬 송사를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뺀지, 그쵸? 왕따를 당했다는 느낌 속에서 어머니하고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우리가 고부 갈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냐? 근묘화실론이다.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 육친이. 근데 엉뚱한 사람이 있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어떤 기륭화복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근묘화실 이렇게
모친은 어디 있어야 돼요? 월주 아니면 연주에 있어야 돼. 근데 모친이 나하고 진짜로 인연이 있을까 없을까 볼까요? 이렇게 한번 12운성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보니까 을에는 사로 들어와 있네. 음덕이 있어요? 없어. 이게 바로 원형이정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을해가 이렇게 한번 바꿔놓고 보자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틀리죠. 이거는 여기 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을해가 사잖아. 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어머니가 어머니 자리에 있지만 이 사람은 대체적으로 어때요? 이 원형 이정의 시기에 어머니하고의 음덕은 있지만은 음덕이 아니라 인연을 하지만 음덕은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시기에 그 다음에 인성의 시기에 공부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사가 되게 항난항마가 들어와 있거나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공부하거나 이래야 될 사람들. 그래서 어머니가 어머니 자리에 우리가 금묘화실로 본다면 있어. 어머니가 어머니 자리에. 그래서 어머니가 나한테 도움은 되지만 어머니가 어머니 자리에 있어. 그래서 어머니 역할은 하지만 시기적으로 보니까 이 시기에 12운성의 사는 원형이정의 시기에 공부할 시기에 이 사람은 인성이 어떻게 돼요? 살아 들어왔으니까 그 동태가 어머니의 동태는 나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이 사람이 신강신약 여부를 떠날 때 신강신약에 도움은 주겠죠. 그렇지만은 십성의 인성으로서의 도움은 주지만 모친으로서의 이 동태는 이미 이 시기 원의 시기에 나는 어머니와의 관계 형성이 공부로서는 인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들어와 있다. 어머니가 원형이 이 정에 들어와 있다. 정에 들어와서 이 사로 들어와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머니의 도움을 우리가 실제 금묘화실에 의해서도 받을 수가 없어요. 모친 자리가 지금 어디 여기잖아요. 여기 있으면 그래도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해. 여기 있으면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금묘화실론으로 보면 어머니 역할이 안 돼. 여기는. 근데 원형 이정의 시기적으로 보면 이 시기에 이 사람은 어떤 거요? 인성의 시기에 그렇죠. 시기인데도 공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태가 공부가 살아 들어와 있으니까 공부 자체는 할 수는 있어. 왜? 공부가 사니까. 공부하는 사주팔자. 모친의 도움은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원형이정은 금묘화실은 육친의 궁성론이라고 한다면 원형이정은 나 일주의 시기적 동태야. 시기론이야. 시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그 육친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따지는 총평의 공간들이더라.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원형 이정의 그 다음에 금묘화실이 그 모든 것 두 개를 우리가 싹 오버랩을 시켜서 12운성을 풀면은 아주 정확하게 똑 떨어져요. 이걸 우리가 원형 이정과 금묘화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형 이정은 우리가 19년 주기설로 쓰면은 괜찮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형 이정